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이번부터는 우리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지구 과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얼굴을 좀 자주 출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검정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제가 편집을 편집을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소용이 된다는 거를 많이 깨닫고 여러분과 가장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편집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지구과학 시작하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고 저도 최대한 간단하고 정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것에 발맞추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지구계와 직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구가 이루고 있는 부분들과 또 지구 내에서 권역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구계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구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루는 암석, 토양, 공기, 강과 바다, 생물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구성 요소 이렇게 살펴보면은 직권, 그 다음에 수권, 또 이제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자, 직권과 수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권은 토양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표면과 내부, 그래서 대부분 고체고요. 수권이나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하고요. 수권은 지구의 물 부분을 물 숫자를 쓴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수가 약 97% 이상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거의 한 1%에서 2% 정도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입니다. 식수도 여기에 포함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요. 전 세계에 사실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예요? 이 바닷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기권입니다. 자, 기권은 보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지구 표면을 둘러싼 공기층, 그쵸? 공기입니다. 공기. 자, 그래서 이제 날씨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권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권은 이제 그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인데요. 자, 일단은 요 그림, 그쵸? 요거를 한번 외워주고요. 자, 홈워크로 그리고 외우십시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권과 직권과 수권이 돌고 있고 생물권은 그 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계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지구계의 상호작용의 예인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물의 강합성 이거는 어떤 것들의 상호작용이냐라고 했을 때 기권과 생물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직권과 수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쓰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쓰나미는 자 이제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얘가 땅이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의 어느 근처에 열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열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용광로 뭐라 하죠?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암이 이제 뭐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막 지진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 해서 이제 막 폭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 밑에 이제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그러면 바다에 뭘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몰아쳐서 여기에 오는 게 바로 쓰나미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무엇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렇죠. 땅에 묻혀있던 이 용암이 지금 영향을 줬단 말이죠. 마그마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 그렇죠. 수권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바로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강수 현상 한번 볼게요. 자, 이 강수 현상의 경우에는 좀 색깔이 다르게, 강수 현상의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작용합니까? 수건과 기권이죠. 강수 현상이니까 비가 내려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렸어요. 비가 막 내렸어요. 이제 땅에. 그런데 이 땅이 이제 나중에 비가 다 내리고 나서 이제 햇볕이 됐어요. 햇볕이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있었던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발을 하게 돼요. 증발을 하게 돼서 또 위로 올라가서 뭐 구름이 되기도 했다가 그 구름이 또 다시 다른 곳에 비를 내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현상을 봤을 때 이제 처음에는 뭐예요? 그쵸? 수권이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 수권이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햇빛 때문에 또 올라가서 이제 구름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라서 이제 기권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공기에도 영향을 주고 이 공기가 또 이제 수분이 좀 많아지면 또 이제 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땅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권과 기권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의 구성입니다. 자, 직권이 무엇으로 되었나 보니까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각, 암석, 광물, 원소 이런 이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주된 물질을 이제 암성이라고 하고 무슨 암 이렇게 붙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석영, 장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원소는 이제 그거를 분해되지 않는 구성 성분. 이거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이게 별표 하나 치세요. 광물 별표 하나 치시고 암석을 이루고 있는 기본 알갱이입니다. 자, 그래서 광석은 대부분 2가지 이상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소로만 만들어진 광물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산소와 규소를 포함한다. 이거 별표. 자, 외우세요. 다시. 자, 이 광물은 2가지를 포함합니다. 뭐와 뭐를 포함해요? 산소와 규소. O2와 Si. 자, Si가 규소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영어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Si?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여러분 실리콘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Si를 따서 규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광물을 이루는 2가지 뭐예요? 산소와 규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지각을 이루는 구성 원소는 또 달라요. 자, 아까 방금 제가 광물을 이루는 거였어요. 광물은 뭐예요? 산소와 규소, 그쵸? 자, 근데 지각을 이루는 건 뭐예요?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산소와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각이 광물이 이루는 게 결국 지각이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힌트가 있거든요. 힌트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색이 뭐고 좋은 색이 뭐고 이런 거는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색은 뭐냐면 좋은 판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광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할까요? 자, 광물이 이렇게 있어요. 광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판에다가 이제 긁는 거예요. 막 긁었어요. 긁어서 나오는 색깔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돌을 긁어보면 흰색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약간 노란빛을 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쵸. 이런 것들 흑색인데 흰색을 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긁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광물가루의 색깔을 좋은 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형이라든지 쪼개짐이라든지 깨짐이라든지 이런 걸로 광물을 구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굳기가 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이제 금강석 있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반지 쓰끼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어때요? 영원히 강한 보석이다. 그러니까 정말 깨지지 않는 제일 이제 굳기가 세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솔직히 정말 미안한데 저도 다이아몬드 반지 받아봤지만 네 받아봤어요. 어떻게 받았냐고요? 궁금하죠? 네. 자, 또 딴 얘기로 새지 말고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돌멩이에요. 미안한데 근데 어떤 돌멩이? 반짝이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이아몬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요 뭐 했냐면은 반짝이는 돌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걸 깎아봤어요.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매기고 이걸 사게 했어요. 자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거 4,000,000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이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돌멩이는 1,000,000원 이렇게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런 의미와 상징성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필요가 있는 물질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도 다이아몬드 있어요. 근데 필요하냐? 저한테 필요한 거냐? 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이제 뭐 비난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렇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풀어보고 나서 오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자, 지구의 구성 요소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토양 딱 나오면 뭐죠? 그렇죠. 직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은 이랬어요. 자석의 생재를 가지고 있고요. 좋은 색 모두 검은색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석이니까 여러분 딱 느낌 오지 않아요? 4개 중에서 자석이랑 이름 비슷한 거 뭐예요? 자처석.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거기 중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 거 찾아봐도 되고요. 황동 이런 뭐겠어요? 황이라든지 그런 이제 동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진짜 여기에서 힌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광물을 철클립에 가까이 가져가면 달라붙어도 돼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광택을 얘기하는 걸까요? 굳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성이 자석과 같은 성질이에요. 자, 쪼개지는 거. 이 자성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을 골라야겠죠. 여러분, 저 또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데 설마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보다 더 맞추고 싶으면 생물을 차라리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구름을 만드는 일이래요. 자, 그럼 구름을 만드는 일이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권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지구의 영역인데 우주 공간이에요. 여러분 끝났죠? 예, 뭡니까? 1번이죠. 이거 요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구의 어떤 영역일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어떤 거 이제 상호작용이래요. 지구의 상호작용인데 자, 파도가 해안 지형을 닦아 동굴을 만들었대요. 자, 그럼 파도가 만들었다. 자,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파도네요. 자, 그럼 원인이 파도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슨 권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습권이죠. 물이잖아요, 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굴을 결과적으로 뭐가 생성이 됐어요? 동굴이 만들어졌어. 자, 동굴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땅 안에 어딘가에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 뭐예요? 습권과 직권. 답 4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6번 같은 문제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검과학에서도 이게 나오다가 이제 그 교과과정을 바꾸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반드시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 잘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